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방위적인 이런 요소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천간과 지지가 합쳐져 가지고 바로 뭐냐면 하나의 이 주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바로 지지의 자와 이렇게 합쳐지고, 또 을은 바로 축과 합쳐지고, 갑자을축, 병은 바로 인과 합쳐지고, 정은 바로 묘와 합쳐지고, 무와 지는 같이 합쳐지고, 그래서 천간의 갑을병정이 이 순서대로 지지의 바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요 순서대로 하나의 바로 이것을 기둥을 형성한다 이래요. 이것을 하나의 갑자라는 바로 한 개의 기둥을 형성을 해가지고 요거는 바로 시작이 되고 처음이 되고 처음이 된다. 그래서 요 자는 바로 시작이 되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하잖아요. 바로 끝이 되고, 요건 처음이니까 또 마지막이 되고, 그래서 시종 모든 것이 다 장식이 되고, 그러니까 갑자는 일을 시작을 해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해서 일을 저질러 놓아. 그러면 그 치닥거리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여자들이 집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이거 진짜 거짓말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방송에서 말이죠. 이금이 나오는 방송 있잖아요. 왜? 거기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월요일 날 했구나. 아주 어려운 곤란함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조건인데, 남편이 하루는 오더니 말이죠. 저녁에 밤중에 아주 술이 잔뜩 취해갖고 들어왔는데 걱정 어린 얼굴로 다 얘기를 하기를 내가 노름을 해갖고 돈을 좀 잃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키도 짝달막하고 그런데 아주 당차게 생겼어.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큰 소리를 빵빵 쳤다는 거지. 그랬는데 돈을 얼마나 잃었는데 그러니까 2,300만 원인가 얼마나 이랬다는 거야. 그게 한 15년 전이라나 20년 전이라 이야기하니까 굉장한 돈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큰 돈을 어떻게 해서 잃었는데 그랬더니 어디를 갔는데 이제 사람들하고 앉아서 있다가 술이 잔뜩 어느 정도 취했는데 그 사람들이 화토를 이 화토가 아니고 뭐지 그게? 카드 놀이를 하자고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돈 꿔줄게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가져온 카드를 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처음에 돈을 300만 원인가를 빌려줘서 600만 원인가를 땄다는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600만 원을 따고 나니까, 나중에 또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600만 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돈을 또 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땄었는데 또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결론은 다 잃고 그래가지고 돈은 빚을 2,300만 원을 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몰래 도망을 와서 집으로 왔다는 거라. 그래서 이 부인이 내가 책임질게 그러고 났는데 괜히 걱정이 되더라는 거지. 2,300만 원. 근데 그 이튿날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욕을 하고, 만나서 쳐들어와서 죽이느니, 별소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놈들이 원래 깡패 전문가들이니까. 그래가지고, 며칠을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고,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나자고 그랬다는 거지. 만나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거 완전 머리 이렇게 샥 깎고 한 깡패들 있잖아. 그놈들이 쫙 앉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애를 업고 갔다나 어떻다나 4살짜리인가 2살짜리인가를 업고 갔는데 자기 생각에 그랬다는 거지. 여기서 정신을 잃으면 내가 안 된다. 더 당차게 나가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큰 소리 꽝꽝 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키도 조그만 아줌마가 되게 당차네. 그러더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내라는데 난 못 준다. 돈 한 푼 없어서 못 준다. 패째라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놈들이 사정을 해대라는 거예요. 사정 해갖고 돈을 얼마라나 몇백만 원을 이제 1천만 원을 깎아갖고 2,300만 원을
뭐 50만 원이나 150만 원이나 얼마로다가 깎았어. 그걸 깎아갖고 나중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줘야 되는데 그거를 150만 원인가 줬다던가. 근데 150만 원을 바로 은행 융자를 얻어가지고 갚았어요. 딱 갚고 저거를 해가지고서 아주 확인서 받고 그래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 자가 해결을 하는 거예요. 부인이. 그러고 나서 노름을 싹 끊었다는 거지. 그게 150만 원 줘도 안 아깝다는 거예요. 벌어서 싹 같이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일을 저지르고 나면 여자들이 일을 해결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로 집안이 잘 되려면 누가 잘 들어와야 되는 거지. 여자가 똑똑한 여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찬 여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극성스러워도 한 집안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60갑자가 된단 말이죠. 이것을 합치면은 바로 60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면 바로 60개가 돼서 이것을 바로 요 처음에 갑자를 기준으로 해서 60갑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60갑자가 돼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기둥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둥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4기둥밖에 안 되는 거죠. 태어난 해, 그 다음에 월, 일, 시. 4기둥밖에 안 돼서 이 4기둥의 기둥을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항상 이것은 둘이 붙어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둘이 붙어서 순환해서 이제 이 짝으로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또 시작, 또 처음으로 들어와서 다시 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것이 순환 반복해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밑에 지지는 바로 천간이 양이면 지지는 자연적으로 음으로 양이 되고 음이 되면 음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양음을 갖다 따질 필요가 없어. 천간 양만 알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지지는 자연적으로 음과 양의 배합이 자동적으로 맞아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사주에서 이런 양만 전부 있는 거를 연주에도 양, 연주도 예를 들어서 연주도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갑자 갑자 이렇게 전체가 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양, 이것도 양, 이것도 양, 이것도 양 그러면 전체가 다 양이지. 이런 것을 바로 뭐냐면 양이 전부 전체가 이게 다 8개가 돼.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양팔통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이게 음으로만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을축이 되고 또 을축이 되고 또 을축이 되고 또 을축이 되고 전부 음만 되면은 또 이런 것은 바로 음팔통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사주에서는 양팔통과 음팔통 사주를 분석을 할 적에 사주를 딱 적어 놓으면 이걸 먼저 딱 생각을 해보면 요걸 가지고도 사주풀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주가 전체가 다 양이 되면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이 양과 음 사이에는 바로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바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나가면은 바로 이 양이 생하는 곳에는 바로 음이 바로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양생음사다 그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음이 생하는 데는 양이 바로 죽는다. 음생양사의 원리가 이제 나중에 12포태법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팔통의 남자인 경우에는 바로 음이 죽어버리는 거죠. 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죽는 것은 바로 뭐냐면 태양이 뜨면 이거는 바로 양이니까 태양이 계속 떠 있으면 바로 뭐예요? 다른 음인데 다른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양과 음이 같이 이렇게 붙어야만 되는데 그래서 양은 남자라고 그러면 음은 바로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팔통인 남자는 바로 누가 없는 거지? 여자가 없어. 여자.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 해로를 못하는 거죠. 돈도 없다고 하게 되죠.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야지. 이제 역학을 좀 더 발전을 하면 바로 전부 목이 돼가지고 목국토 그러면 바로 그게 돈이고 처가 되는데 처가 없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양팔통이나 음팔통, 또 음에는 바로 전부 음만 되면 어떻게 돼요? 밤중이 되고 그늘이 되면은 바로 태양빛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양이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바로 음팔통만 전체가 다 음이 돼버리면 남자가 죽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남자고 거기 들어오면 그냥 얼어 죽어버려. 겨울이 추워가지고 얼어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살으면 남자가 어떻게 돼요? 밤만 되면 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남자 뭐 같이 살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돼? 도망가야지. 그런 형국이 돼갖고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양팔통이나 음팔통이 되면 우선 첫째 부부해로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독수공방팔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음양만 가지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음양 가운데에서도 바로 뭐냐면 여기에는 바로 봄에서부터 여름까지는 어떻게 돼요? 날씨가 더워지죠. 그러니까 바로 봄에서 여름까지는 해당되는 목과 화는 양의 기운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바로 봄에서 해당되는 목과 화는 바로 양의 기운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되면 어떻게 돼요? 철이가 내리고 슬슬 춥기 시작하죠. 그 겨울까지는 춥죠. 그러니까 바로 금과 수는 뭐예요? 춥다 이런 얘기죠. 금과 수는 바로 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양이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사주에 만약에 양이 너무 많으면 바로 못해요. 음이 죽는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목화가 많으면, 목이나 화가 너무 많으면 사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더웁잖아. 너무 덥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바로 음인 바로 뭐예요? 금과 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목이 너무 목화 화가 너무 강하면 금이 들으면 강한 화한테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잖아. 녹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리고 이제 여름에 너무 햇빛이 뚱뚱 이렇게 더우면은 바로 목에서 수는 전부 다 증발이 돼버리죠. 증발이 돼서 가물이 겨주니까 바로 음이 이렇게 다 죽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바로 부부해로가 잘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천간과 지지에 따라서 음팔통과 양팔통. 그러니까 이것도 음양이 잘 배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 좋은 거예요. 무엇든지 사주팔자는 바로 중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자일주가 각기병,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기유. 또 임신, 기유, 임신, 기유가 되고 그 다음에 기유. 무게지면은 갑에는 병진, 갑인. 만약 사주가 이런 사주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요거는 양이죠. 요것도 양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음이죠. 요거는 음이죠. 그래서 겉에는 전부 양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그리고 요 속은 어떻게 되죠? 전부 음으로 이렇게 들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속은 바로 부드럽고 또 뭐가 많은 사람이다. 정이 많고 물이 많죠? 여기 물이 많지? 그러면 사주에 물이 많으면 뭐가 많은 사람이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지. 겉으로는 강한 지게그 끈소리 꽝꽝 치고 그러지만 바로 속으로는 마음이 비단결같이 여리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 사주를 보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간단하게도 이렇게 뭐 배운만 치면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언제 잘 되고 뭐하고 지금 뭐 용심도 안 잡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배운 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 배운 걸 그때 시험 올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사주에서 바로 뭐가 되냐면 식신생재. 식신이 바로 재를 생하는 사주. 또 상관생재.
이런 사주들은, 이런 사주의 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배우면 오늘 이걸 가지고 가서 내일 씌워먹는 거야, 다방에 가서. 그래가지고 다방 아가씨들이 원래 눈물이 많고 서름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거거든. 술집이나 다방에. 인생 곡절이 많아서 벌써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얼굴은 잘생겼어도.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일 연구하는 데는 최고요. 거기 가서 그걸 봐주는 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손금도 봐준다고 손도 만지고 이런 짓 하고 앉아있으면 뭐요, 차는 공짜로 얻어먹잖아. 거기다가 또 계란 후라이도 공짜로 얻어먹고. 이게 바로 상관생제 식신전세에서 돈 버는 거야. 이게 돈 벌어가면 하는 거지. 역학쟁이가 아주 웃기는 거예요, 이게. 남이 얼굴도 막 만질 수 있잖아. 이거 감히 어디 여자들 얼굴을 만지고 손을 만져. 아, 손금 봐준다고 그러면 손을 막 내놔, 이렇게 봐달라고. 어디서 이거 여자들 손을 만져도 이 지하철에서 가서 손 한 번 만졌다가 딱이 맞고 난리 나지. 한 번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노인 양반이 술이 잔뜩 취했어요. 나 같으면 그런 방법을 안 쓸 텐데 이 양반이 술이 취해갖고 옆에 아픈 아가씨가 앉았었거든. 아, 이게 이렇게 손을 이랬단 말이야. 아,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펄쩍 뛰고 난리 났잖아. 손금 봐준다 했으면 간단한 건데. 그래갖고 이놈의 양반이 막 펄쩍 뛰고 난리가 나니까 거기 젊은 애들이 막 노인네 보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연세 많은 양반이 말이야 손녀딸 같은 애를 말이야 끼안고 그따로 한다고 말이야. 아, 이 노인네가 할 말이 있어야지. 자랑착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 참 사람 죽을 맛이지. 그런 경우도 내가 봤거든. 그 양반도 바로 역학을 안 배워서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푼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거꾸로 되잖아요. 거꾸로 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이런 갑자나 이런 것들이 양이 안으로 들어오고 이게 겉으로 들어가면 바로 원래는 바로 겉으로는 아주 숭한 층인데 이런 여자들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지. 이게 유도 3단에다 뭐 태권도 5단 돼가지고 뒤지게 두드려 맞는 일이 생기는 거야. 어떤 집은 며느리들이 전부가 다 아들들이 태권도 도장을 했는데 태권도 도장을 하니까 며느리들이 전부가 다 태권도 유단자들이야. 근데 한 번은 자기 큰 집에를 갔는데 말이죠. 그 조카가 자전거를 새 거를 사다 놨는데 동네 놈들이 그놈을 타고 다니면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말 안 듣고. 그래서 이 막내 동서인 사람이 태권도 4단인가 그래요. 사범인데 여자가. 그 동서가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을 한번 홍군역을 내야지 안 되겠어. 그래서 그 자전거를 끌고 이제 학교로 이제 끌고 가갖고 타는 놈을 야, 너 이리 좀 와봐. 그럼 호리호리한 게 그냥 뭐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동네 깡패들이니까 뭐 어깨를 막 이래면서 말이야. 아줌마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 왜 남이 자전거 갖다가 이렇게 다 태워서 망가뜨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떨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때 번개같이 비호같이 날라가지고 2단 옆자기로 때리니까 그냥 저작을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툭툭 털고 어랍쇼?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놈을 그냥 내 때 그 급소를 내 때 쳐버렸더니 죽는다고 막 뒹굴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번만 더 얘거 만약 건드리면 너는 뼈도 못 치게 죽을 줄 알아. 그게 그 자리에서 그냥 뒹굴에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러고 났는데 그 이튿날 되니까 이놈들이 한 떼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손의 그 동서한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지. 형님 이런데 우리 둘이 가서 이거 해결합시다. 남자들까지 가면 이거 골치 아프니까 우리 둘이 갑시다. 그 둘이 딱 갔는데 그놈들이 대님이 온 거예요. 이 여자들이 보면 말이야 호리호리해도 이 여자들이 태권도 바로 4, 5단 되는 사람들이니까 뭐 날르는 거지 뭐. 둘이서 그냥 그 동네 깡패들 5명인가 몇 명을 죽사르게 두드려 팼다는 거지. 그래서 무릎 꿇고 놓고 너희들 다시 또 그럴래? 안 그럴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러더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요게 이렇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사람 건드려야지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천간과 이 지지라는 것이
요런 형상을 하게 되고, 천간과 지지에 따라서 육식갑자가 이제 매겨지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 그렇게 되면, 갑자가 되게 되면, 요게 이제 하나의 기둥을 형성하면서 갑자는 항상 갑자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는 갑은 바로 뭐냐면 목이 되니까, 목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죠. 첫 번째로 가장 힘이 세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름에서 이름을 질 때 갑자를 넣으면은 무슨 되는 거냐면 그것이 그 장남 이름에 갑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장남 이름에. 그러니까 장남은 그 집안의 기둥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름에서도 바로 일이라든지 갑이라든지 이 동쪽에 제일 먼저 해가 뜨죠? 예. 그 다음에 장기판에서도 뭐가 세냐 하면 이 한자가 세잖아. 이거. 이게 한나라 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한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무강도 바로 이 한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이라든지 갑이라든지 동이라든지 한이라든지 이런 원이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이름에 들어가면 이거는 뭐야? 이건 무조건 장남이요. 그러면은 아이고 장남이시고 뭐냐 그러면 그걸 이름만 봐도 장남인 거라는 도사가 되는 거지. 이게 뭐 그 간단한 거예요. 원리가 원래 이것만 알아보면 그냥 그게 해결이 되는 건데 그냥 그러니까 내가 김재원 아니야. 그 뭔가 금방 알 수 있잖아. 장남이네요. 이게 장남 팔자 아니야, 장남. 그게 종손에다 장남 팔자가 바로 그거 아니요. 그게 턱 보면 모사 하는 게 이게 도사가 되는 길이 다른 게 아니요. 이런 원리를 알으면 금방 아는 거예요. 도사도 사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부터 도사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가 되니까 갑자일생이 되면 이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도 처음에 시작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는 갑은 갑인데 자는 자인데 물이 물나름이지. 물도 물나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11월의 물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렇죠? 꽝꽝 얼은 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목은 갑자가 되긴 되지만 이건 죽을 맛이지. 매일 얼음 위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물이 많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는 거지. 바로 신자진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 바로 해자축이 되든지 이러면 그냥 이게 그냥 뿌리도 없으니까 이거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원리로 말하면 을축도 마찬가지죠? 꽝꽝 얼음데 동토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뿌리를 그리고 이거는 무슨 나무냐면 생물이요. 이거는 살아있는 나무인데 이게 그냥 얼음 위에다가 올라가서 있으니까 이것도 시들시들해서 바로 얼어 죽는 거죠. 얼어 죽는 그런 형국이다 이런 얘기. 그런데 만약에 병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병화는 바로 화가 되고 이거는 바싹 마른 나무요. 이거는 나무래도 왜냐하면 인에는 바로 갑병모가 들어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나무 중에서도 바싹 마른 나무 봄에 불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봄불은 여우불이라고 그러잖아. 여우불. 그래서 봄에 불이 나면 불을 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인일 때는 불이 활활 타는 거죠. 마치 뭐야 불 붙은데 기름 붓는 형국이 됐지. 그래서 이게 병인년이 되면은 바로 날이 가물고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안 오고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육시갑자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붙여서 우리가 사주를 구성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만약에 이제 갑자년이 들어오거나 이제 해가 되면 그 한 해에 뭐가 나와요? 달력이 나오죠? 그 올해는 내년에는 무슨 해요? 병술년인가? 바로 병술년이 됩니다. 내년에도 가물잖아요. 왜 가물죠? 통과 밑에 아, 그래서요? 그거도 젖혀야 되고. 벌써 이거 풀어먹는 거 봐. 뭐 말 몇 마디 하는데 벌써 풀어먹잖아, 이거. 자, 그래서 옛날에는 달력이 나오잖아. 그러면 달력을 보고 뭐를 보느냐 하면 바로 그 해에 이제 가문 얘기 했으니까 용이 몇 마리가 다스린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 그런 거를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 네. 그래서 나이가 많지 않은 거야. 나이가 많으면 옛날 시대에는 그런 걸 꼭 시골에서 듣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이제 달력이 나오면 옛날에는 그 달력도 뭐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달력이 아니잖아요. 한 장짜리. 그걸 딱 나오면 몇룡 치수 이렇게 나와. 그게 이제 그 한 해에 비가 많이 안 오고로 그걸 갖고 따져. 용이 치수되는데 금년에 바로 그거는 바로 몇룡 치수, 뭐 2룡 치수, 3룡 치수, 5룡 치수, 10룡 치수 막 이런 식으로 나가.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용은 바로 진이지. 정월 1일 날 바로 일진이 뭐냐를 보고서 거기서부터 쭉 새 나가서 진이 들어오는 때가 몇 번째인가 그걸 계산하는 거야. 올해 정월 1월 1일이 1월 29일일 거예요. 바로 무슨 날인가 봐. 어? 그거, 그거 거기 뭐 있어? 무오일이잖아. 무오일. 그래서 금년엔 바로 1월 1일이 무오일이라는 말이야. 자, 그래서 1일이거든. 무오기미, 경신, 신유. 이거 한참 새 나가야 되겠네. 임술, 개해, 갑자을축, 병인, 정묘, 무진. 이렇게 끝났죠. 무진이 들어왔죠,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새 나가면 며칠인가 되는가 봐. 1일, 2, 3, 4, 6, 7, 8, 9, 10, 11.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11룡 치수 이렇게 얘기해, 이걸 갖고. 용이 11마리야.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적게 올 것 같아요? 많이 오네요. 아니요. 안 와요? 여기 많은데 안 와요? 여기서부터 며칠째 가서 있는데 11일째 가서 있잖아. 11일째 가서 있으니까 바로 11일 만에 비가 한 번씩 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옛날에는 저렇게 용이 많으면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그래 가물었다. 저 하늘의 용도 11용이 다스리니까 서로 미루고 비를 안 내리게 한다네. 바로 요거는 바로 뭐냐면 11일마다 비가 한 번씩 온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봄에 꽃이 피잖아. 그래서 열매를 맺잖아. 그건 또 뭐로 보느냐? 득신이라는 걸로 또 따져, 옛날에.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1년에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했어요. 역학쟁이들이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런 거는. 달력을 탁 보고, 아, 올해 농사가 어떻겠다, 이런 걸 알아야 점을 쳐야 되나. 바로 그걸 득신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득신. 이거는 바로 뭐냐면 몇룡이 치수한다, 이렇게 해요. 치수.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몇 용이에요? 11용이지? 11용 치수가 되니까, 아, 용이 11마리가 돼서 올해는 서로가 미루고 비 안 오겠다. 가물겠다. 가지 치자인가요? 예? 가지 치자. 다스릴 치자지. 물을 다스린다,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득신이라는 것이 있어, 득신. 꽃이 바로 열매가 맺게 되는 거는 바로 뭐 금 때문에 그렇거든? 금이 금극목했을 때 꽃이 열매가 맺게 되고 열매가 익어가는 건 가을에 익어가잖아요. 그래서 꽃이 쳤다, 꽃이 빌 때, 꽃이 폈다가 꽃이 질 때는 바로 뭐예요? 이미 암술과 수술해서 이 벌들이 와가지고 이게 교배가 됐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꽃이 떨어지는 건데 요거는 신금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신금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지. 4일득신이잖아. 그래서 바로 4일득신이라고 그래요. 4일득신. 4일득신이면 꽃은 핀지 4일 만에 꽃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지. 꽃이 4일 만에. 꽃이 4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꽃이 활짝 핀 지 4일 만이면은 바로 이게 완전하게 저게 되나? 빨리 떨어지세요. 빨리 떨어지는 형국이죠. 그래도 뭐 한 일주일은 있어야 될 거요. 일주일은 펴야. 그리고 4일만 꽃을 보고 못 보면 이것도 서운해잖아.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돼야 되는데 너무 일찍 꽃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가 잘 안 된다는 얘기지. 날이 너무 예. 제대로 안 해. 예, 제대로 여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여물지를 못해요? 가물어서 12일 만에 비가 오니까. 4일 동안. 예. 그래서 올해 농사가 좀 잘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런 거를 했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고 이제 여기서 바로 뭐를 삼살방 얘기는 했었지. 삼살방 얘기는 아마 들었을 거예요. 어디가 삼살이다. 그래서 올해는 집을 수리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어느 방향을 손대지 말아야 되겠다. 묘도 어디에 있는 산소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바로 인호술에 해당이 되죠. 인호술 삼합 화국에 해당이 됩니다. 화국에 해당이 되니까 이걸 끄는 데가 어디요? 임작의 북방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세 개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향살이, 좌살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살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삼살방이야. 삼살방이 되고, 요 자방은 바로 뭐예요? 인호술에 요거니까 채살이 되거든. 그래서 이 자방이 바로, 즉, 북쪽이 삼살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집에 북쪽이 있는 바로 집이라든지 무슨 방이라든지 헛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리하면 그 해에 바로 삼살이 돼서 안 된다는 얘기. 이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냥 외우기만 했지 어떻게 처리하는 거 몰랐거든요. 씌어먹을 줄을 알아야지. 이웃은 뭐예요, 그거. 씌어먹지도 못하는 거 배우면 뭐예요? 그걸 또 뭘 외워, 그걸. 외울 게 뭐 있어? 그걸 외워서 그거 외우는 데 다른 걸 외우는 게 나아. 그걸 뭘 외워? 이치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나를 충하는 방향이 뭐다? 삼살이다 이런 얘기지. 나를 극하는 방향이잖아. 나의 반대 방향이야. 내가 여기서 바로 북에서 여기 남에서 바로 북을 바라보고 있는 지죠.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바로 뭐예요? 삼살방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여기 이 목은 바로 뭐예요? 화니까 내가 금년에는 화잖아. 여기는 이미 지나온 데지. 그래서 여기를 대장군이라고 그래요. 인호술 화국이 되니까 여기 술방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인과 오와 술은 바로 삼합 화국이 되잖아. 화국이 되니까 화의 주체는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미 지나온 방향이죠. 목을 지나온 거죠. 바로 목을 지나온 방향이 여기를 대장군이라고 해요. 대장군. 그래서 이 대장군은 바로 동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동쪽과 북쪽에 가서 바로 대장군이 들고 동쪽에 대장군이 들고 북쪽에 바로 뭐요? 삼살이 들었기 때문에 북쪽과 동쪽은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 뭐 집을 수리한다든지 뭐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거는 바로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해당이 되지. 모든 사람이. 이건 뭐 띠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한 해에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 있다 없다. 그게 큰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그저 역학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지, 역학하는 사람들은 이걸 안 써먹는 거지, 이런 거를. 그게 중요시 안 하는 거지. 근데 민간인들이 저걸 중요시 하니까 바로 만약에, 어디를 수리해라 그러면, 올해 북쪽을 수리해라 그러면 노인 양반들이 그럴 거 아니야. 그 자식, 그거. 뭐 역학 잘한다고 하더니 개뿔도 모르는 거고, 북이 삼살인데 거길 수리를 하라고. 그게 무슨 역학쟁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돼? 이거 말고도 방위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걸 피해야지. 바로 그렇게 해서 태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태기를 하든지, 바로 뭐, 저런 거를 본다든지 그런 거를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동지를 가지고 또 계산을 해요. 동지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제 동지가 만약에 언제 들었느냐 하면 1일에서 말이죠. 10일 사이에 들거나 10일에서 20일 사이가 들거나 20일에서 30일 사이가 들거나 그러면 여기 때 들을 때는 애동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를 중동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를 노동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 한 해 사람이 많이 죽겠다 적겠다 이걸 계산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많이 죽느냐. 애동지가 되면 애들이 많이 죽어. 그 해에. 그 다음에 중동지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 노동지가 되면 노인들이 많이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지가 될 때는 부모님이 계신 사람들은 부모님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만세력은 이런 식으로 또 보는 거예요. 옛날에 애동지였는데 올해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건 아마 책력을 한번 봐야 될까요? 근데 애동지 때는 뭐 팥죽도 못 먹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는 아마 또 무슨 그런 뭐 풍속이 있나 없죠. 그럼 올해는 동지가 어디 들어있는지를 확인해보면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또 해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방위표를 가지고 또 뭐를 여기서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왜 우리가 손 없는 날, 뭐 손 있는 날 이런 것도 있잖아. 그것은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태백살이라고 그래요. 태백살. 역학하는 사람들은 태백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민간에선 손 있는 날 뭐 그렇지만 태백살이라고 그래서 요것은 그냥 이건 외울 것도 없어. 간단해요. 바로 1일에서 2일. 그러니까 여기 1일에는 11일, 12일, 21일, 32일은 없으니까 바로 22일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기 때는 바로 동쪽이 손이 있는 거예요. 동쪽이. 동쪽에 바로 손이 있다 이런 얘기죠. 동방에. 이 손이라는 거는 손해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손해가 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일과 3일과 4일은 바로 어디가 또 손이 있느냐 하면 남쪽이 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못을 박는다든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할머님이 야, 오늘은 못을 하나 박아야 되는데 동쪽은 바로 1일이나 2일이 되면 오늘은 1일이나 오늘은 2일이니까 오늘은 동쪽에 손 못 박으면 안 되고 다른 데 방위에 못을 박으라 그랬어. 이거 시골 할머니들도 다 알아, 이거는. 근데 지금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학하는 사람들한테 가야 이거 손이 있느니 없느니 이걸 또 따져. 그래서 노인네들 다 알아. 자, 그래서 또 5일이나 6일은 서쪽이요. 그 다음에 7일이나 8일은 바로 북쪽이요. 그 다음에 9일, 10일은 바로 손이 없어. 그래서 9일날, 10일날 바로 이사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이사하는 게. 그래서 이걸 태백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놓으면 유식해다 소리 듣지. 손이 그러니까 없는 날이 태백. 여기가 여기는 손이 있는 날. 있는 것이 태백인 거예요? 예, 요게 태백살이요. 그래서 이 손이, 그러니까 1일이나 2일에는 동쪽만 피하면 되는 거고, 2일이나 3일이나 4일은 남쪽, 그 다음에 5일이나 6일은 바로 서쪽, 7일이나 8일은 북쪽만 피하면 되니까 나머지 3개 방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태백살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개 이제 손 없는 날 이사한다고 그래가지고 9일, 10일에 대개들 이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음력 속에는 바로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양력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음력 속에는. 그런데 양력 속에는 음력이 들어있질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목이 되는 바로 봄이 되면은 인월이 되면은 뭐가 들어오냐면 입춘이 들어온다.
우리가 입춘이 들을 때 음력에서는 입춘이 아주 고정적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고정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들쑥날쑥이요. 그래가지고 뭐 12월 달에도 들어오고 1월 달에도 들어오고 지가 기분 나쁘면 뭐 2월 달에도 들어오고 뭐 이게 대충 없어. 그런데 양력은 바로 언제 들어가냐면 2월 5일 날 꼭 들어와. 양력은 2월 5일 날 입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윤달이 되면 바로 2월 4일 날 들어와.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거의 정확하게 탁탁 맞아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2월을 상징하는 경칩은 바로 언제 들어오냐 하면 3월 바로 6일 날 들어와. 그 다음에 윤달에는 3월 5일 날 들어와. 하루씩 줄어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을 상징하는 청명은 바로 며칠이냐 들어오냐 하면 4월 5일에 들어와. 4월 5일에. 그 다음에 청명 다음에가 한식이래요. 청명 한식. 그래서 저거를 할 적에 묘를 수리하거나 뭐 할 때 대개 청명 또 한식 때 하거든. 청명 한식 때. 근데 이 청명 한식 때, 청명 때 요거를 하게 되는데 청명 때 왜 그 묘를 수리를 하고 하느냐 하면 청명 때 되는 청명날에는 지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1년에 한 번씩 하늘에 올라가서 조회를 해요. 그래서 지상신들이 상천이래요. 상천이에요. 그래서 대개 묘를 그 수리를 하거나 뭐 묘를 새로 쓰거나 그럴 때 이날 해요. 이날 하는데 윤달일 때 특히 또 그거 해야지. 윤달들은 해. 그 대개 윤달이 4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윤달 들을 때 되면은 아주 이 돌공장 뭐 묘 관리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 그 사람들이 막 그 작년인가 그렇긴가는 그 청명 한식이 그때 윤달에 들었어. 고달이 또 윤달이요. 윤달들은 해 윤달에 또 들었어. 그래가지고 막 몇 달을 막 밤을 못 새고 막 그랬어, 그 사람들. 그 해. 돈 엄청 벌었어. 자, 4월 5일 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신목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윤달은 바로 4월 4일 날.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월을 상징하는 바로 이파는 바로 언제 들어오냐 하면 5월 6일 날 들어와요. 5월 6일 날. 그 다음에 윤달이 되면 5월 5일 되고. 그 다음에 5월을 상징하는 바로 망종은 언제 들어오냐 하면 6월 6일 날 들어오고요. 요거 아주 일정합니다, 이거. 6월 6일 날 들어오고, 바로 윤년은 6월 5일 날 들어오고. 그 다음에 6월을 상징하는 소선은 가장 더위가 더울 시작이 되는 소선은 바로 7월 8일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루 줄으니까 7월 7일이 되겠죠, 윤년은. 소서. 그 다음에 이제 입추는 7월을 상징하는 입추는 언제 들어오냐면 8월 8일 날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도 음력, 윤달이 되면 8월 7일이 되고. 입추. 자, 그 다음에 8월을 상징하는 백로는 9월, 바로 8일 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윤달이 되면, 윤년이 되면 9월 7일이 되고. 그 다음에 9월을 상징하는 바로 한로는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 양력으로 10월 9일 날 들어와요. 10월 9일 날. 그 다음에 윤년은 10월 8일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동은 바로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 겨울을 상징하는 입동은 11월 8일 날 들어와. 그리고 여기도 11월 7일이 되고.
입동. 그 다음에 11월을 상징하는 대설은 또 언제 들어오느냐 하면 양력으로 평년에 12월 8일 날 들어오고 12월 7일에 윤년엔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하는 바로 1월 6일에 들어오고 그리고 윤년은 1월 5일에.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일정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음력 속에는 바로 양력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양력 속에는 음력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음력이라는 거는 바로 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결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태양력을 기준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주를 볼 때 정확하다. 그런 얘기가 돼서 데이터가 맞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주를 세울 적에 이제 연주라든지 월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바로 구분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에서 바로 연주는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 연주는 한 나무로 말하면 뿌리다 이런 얘기죠. 뿌리가 되고 바로 이것은 조상이 되고 멀리는 조상이 되고 또 가깝게는 바로 조부가 되고 초년 바로 유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이를 계산하면 1에서 16세 사이에 이 연주가 가장 주체적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운한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이 운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연주에서는 다시 월주, 월을 상징하는 월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월주는 바로 묘에 해당이 된다. 뿌리가 됐는데 뿌리에서 바로 싹이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부모를 상징을 하게 되고 또 형제를 상징하게 되고 자기가 출생한 가정을 상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것의 운하는 17에서 32세 사이가 돼서 요거는 바로 청소년기가 된다. 청소년기. 그래서 이 사주는 바로 어떻게 돼요? 연에서 월에서 일에서 시로 어디로 가요? 시로 가는 거죠. 시로 가요. 그래서 연주와 월주는 바로 어떻게 돼요? 사주 앞과 뒤로 구분했을 때 여기는 뒤편이다 이런 얘기죠. 사주의 앞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뒤편이다 이런 얘기. 뒤편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앞을 보고 흘러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주는 꽃이다 이런 얘기죠. 꽃. 자기가 바로 꽃을 피우는데 누구와 꽃을 피우냐면 배우자와 같이 꽃을 피우는 이런 시기가 된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바로 배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 여자, 배우자가 돼서 진정한, 그러니까 원래 혼자인 남자나 여자는 바로 완전한 사람 결정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돼야 이게 완전한 사람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서 살다가 이게 이제 어느 때 둘이 붙어갖고 하나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를 들어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꽃이 펴가지고 바로 뭐냐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형국이 생긴다는. 그리고 여기는 바로 33세에서 48세를 주관하는 운한이 된다는. 그래서 이때에 바로 요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중년 또 장년 요런 시기가 된다는 얘기죠. 시기를 상징한다. 그리고 시주는 바로 뭐냐면 열매다 이런 얘기죠. 근묘화실의 원리로
이렇게 있고 했는데 바로 이것은 열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열매를 맺게 되니까 자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자식을 상징하고 여기서는 33에서 47세 그 다음에 여기는 48세 이후 바로 말년까지 이어지는 시기다. 그래서 여기는 노년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일과 시를 갖다가 시주를 갖도 전면이라고 한다. 전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만약에 연주나 월주나 이런 데 가서 자기를 도와주는 시신이 있으면 시용신이 거기에 주체하면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뒷모습이 아름답고 일과 시에 가서 시용신이 있으면 앞모습이 아름답고 그 앞뒷 모습도 또 이런 걸 가지고도 따진다 이런 얘기. 뒷모습이 이쁜 사람이 있고 앞모습이 이쁜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 이게. 그래서 운하는 한자가 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운한이라는 거 요거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게 상당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천간과 지지의 형성에 대해서 대충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천간과 지지를 제대로 아주 이제 하나하나 분류를 해서 잘 분석을 하도록. 그리고 이제 이게 천간과 지지를 쓰는 데 있어서도 역학을 할 때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가르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천간 지지 글자 쓰는 걸 알아야 돼요. 한문은 글자의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갖다가 뒤죽박죽으로 쓰게 되면 그건 무식한 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글자를 쓸 때도 꼭 내가 쓰는 이 글자 순서를 보고 써야 돼요. 왜냐하면 막 갑자를 쓰는데도 말이죠. 이 한문은 이 필순이 있어. 필순이라고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순서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내려긋고 건너긋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갑자를 쓸 때도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도 쓰고 아니 지멋대로 써. 이거 대학 졸업한 거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제자들은 거의가 다 대학 졸업한 애들이요. 졸업한 사람들이요. 그 대학도 좋은 대학이요 다. 물어보면. 그 다닐 때 공부도 잘했어. 그런데 학교에서 한문을 안 가르쳐갖고 한문을 불러. 이걸 딱 보면 뭐서 글씨 쓰는 거 보면 저 글씨 엉터리구나 하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만은 똑바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병인 이렇게 됐죠? 병인. 그 다음에 이제 임진 할 때도 반드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요거 쓸 적에 이제 세밀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무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을 때 바로 일단 이 사람은 바로 뭐예요? 연주로 봤을 때 무슨 생이요? 갑자생이라고 그러죠. 이걸 갑자생. 근데 우리 남자인 경우에 갑자생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세대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묻지 말라 갑자생이요. 갑자생 아주 천하의 고통받는 시대. 이 양반들이 바로 뭐냐면 대동아 전쟁 때부터 6.25 전쟁까지 전쟁을 2번 겪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요? 아까 배운 거를 활용을 해봐요. 여기서. 그렇지. 이게 양팔통이에요. 양팔통 사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뭐가 계속 떠 있어? 태양이 계속 떠 있어. 밤도 있고 좀 저녁에 잠도 자야 하잖아.
잠을 못 자. 태양이 떠 있어서. 그러니까 평생을 바로 고생하고 1년 12달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양은 움직이는 거지. 양은 동이고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 음이 있어야 좀 쉴 때가 있어야 되나. 낮에 일하고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음이 없으니까 전부 양만 있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계속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 바쁘고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특히 아주 이 갑자생일 경우에 특히 더 저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갑자생들이 특히 바로 몇 년생이냐면 1924년생. 1924년생인데 바로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고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수인데 이거는 바로 수가 되는데 이 수가 이렇게 보면 바로 뭐예요? 신자진 수가 돼갖고 수가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항상 뭐예요? 돌아다녀야지. 수는 바로 어떻게 돼요?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 그 도도한 강물 마냥 이렇게 생겨갖고 매일 흐르잖아. 그러니까 양이 되고 물이 많고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고,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로 수가 이렇게, 유동성이 많고, 수가 많으니까 뭐가 많다 그랬지? 비밀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감출 게 많고, 비밀이 많고, 바로 크레물린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남자의 경우에 이렇고, 여자의 경우에는 바로 뭐냐면, 물이 또 많잖아요. 물이 많아서 유동성이죠. 근데 남자는 돌아다녀도 괜찮은데, 여자도 바로 집에서 살림해라 그러면 이 여자는 병나.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은 밖으로 나가져요. 그리고 이 여자가 양팔통이면 바로 성격이 남자 같고. 그런 양팔통인 여자들은 말이지, 임신을 했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하잖아. 그때 바로 뭐냐면 꼭 아들 같고. 이 임산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뭐 아들 낳겠다 뭐하다 그러잖아. 그리고 배가 어떻게 나오면 뭐 아들 낳겠다 그러잖아. 그리고 배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게 아들 낳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낳고 나면 뭐요? 덜커덕 딸을 낳는단 말이야. 이게 양팔통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바로 뭐요? 남자같이 살아가는 거지. 바로 그래서 이 사람이 여자 같으면 뭐요? 집에서 살림하면 이 사람은 병나니까 일을 해야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수가 짜잖아. 수가 많고 짜잖아. 수가 짜잖아. 그러니까 바로 음식 반찬도 많이 먹지. 짜게 먹고. 짜게 먹고 많이 먹고. 이런 것도 바로 우리가 그 전에 그 강의할 때 왜 오행에 대해서 설명했잖아. 그런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또 재밌지. 그리고 수도 많으니까 해물도 좋아하겠네요. 해물도 좋아하는데 물이 바로 많으니까 바로 뭐냐면 목으로 흘러가야 하잖아. 예. 수생목 해야죠. 그러니까 야채를 먹어야지. 야채. 그 대신 반찬을 좀 어떻게 짜게 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대충 이제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사주를 하나 풀이를 해보면 요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을해생, 또 정해생, 계해생, 계해일, 바로 계축시 이렇게 되면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또 음팔통이네. 음팔통이지. 여자가 음팔통이면 어떻게 돼요? 전부 물이잖아. 물에다가 그냥 저 사주도 전부 물이 많죠. 그리고 사주가 너무 춥잖아. 그래가지고 남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방에 들어오면 이 여자하고 방에 이불 속에 들어가면 추워가지고 그냥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냥 밤이 너무 추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얼어 죽어. 그래서 바로 이게 결혼 생활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여자의 바로 참 비뇨기 자궁 경도가 너무 물이 많잖아. 그리고 경도 색깔이 빨개야 되는데 어때요? 까만색이 되고.
그래서 경도불순이 되지. 네. 그래서 자식 낳기도 어렵고, 바로 대하증, 냉증, 뭐 이런 거. 병원에 가면 뭐 대하증, 냉증 뭐 그런 얘기들 해요. 그리고 물이 너무 많잖아. 물이 너무 많아서 채를 갖다가 전부 어떻게 돼요? 겁탈해가지고. 그러니까 춥고, 배고픈 사주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잠시도 흐르고 있으면 안 되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돌아다녀야 되지. 그게 생기는 것도 없이 바쁘기만 바쁘고 바로 뭐가 비밀도 많고. 평생 근심걱정으로 살고. 그렇지. 그리고 슬쩍 건드리면 바로 이런 여자들은 울음으로 그냥 해결해 버리라고. 눈물이 많고. 바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평생 고달픈 사주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주에 대해서 기본을 해설하는 천간지지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천간과 지지에 대한 그 아주 세밀한 분석을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전에 생각했던 가불병정 무기영신임계 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하는 이 천간과 지지를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그 논리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주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사주를 분석할 때 있어서 그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명학전 정설 네 번째 강의로 천간지지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천간지지의 실제적인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